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죠. 2020 학년도 4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지라고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좀 어려웠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 2, 3, 4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지옥 가죠. 틀린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가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그 시그마의 성질 문제였죠. 그쵸? 뭐 기본적인 이야기였으니까 크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뭐 리미트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그냥 가볍게 풀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조금 챙겨야 될 것들이 있었죠. 6건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풀어드려요? 7번? 안 풀어드려도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넘어가서 8번부터 조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번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리미트 설명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의 3x제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쵸? 얘가 지금 지수의 무한대가 있을 때니까 수렴 조건 자체가 뭡니까? 같거나 위아래가 아니면 위에가 작아야 수렴이야. 그쵸? 진분수여야 됐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안 됐고 플러스 1은 됐죠. 그래서 그 사이만 설정할 수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좀 쉽게 풀었던 것 같은데 잘 풀 수 있는지 한번 풀어드려요? 아니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괜찮았습니까? 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10번은요? 이거 호도법 그쵸?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붙어 나왔어요. 사인 법칙과 호도법에서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알세타.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잘 까먹기 쉬워. 이과생들이 잘 까먹기 쉬운 공식 중에 하나, 뭐 이 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의 길이 구하는 거 알세타. 당연히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나 라디안 각이어야 됐고 넓이는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그렇죠? 호의 길이 가지고 구하는 거 있죠. 최근에 뭐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 문제를 통해서 뭐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인 법칙 그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사인 법칙이라기보다는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2분의 1 변변 사인 사이각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죠? 비율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1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이항정리죠. 오랜만에 나와서 버벅버벅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쵸?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풀었죠? x제곱 선생님 전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어떻게 x를 만들까를 곱해놓고선 이항정리 하시면 되죠. 자, 뭐 이항정리 공식 다 기억나시죠? 뭐였죠? n 컨비네이션 r 앞에 거에 r제곱 뒤에 거에 n-r승 뭐 이런 거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컨비네이션의 성질을 사용해서 이항정리 하는 거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12번 봅시다. 12번도 조금은 불편하게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1 코사인 세타가 선생님은 의외로 힌트다라고 생각해요. 1 코사인 보자마자 1 플러스 코사인 곱해서 뭘로 만들고 싶어요? 사인 제곱으로 만들고 싶었어야죠. 그치? 그래서 대신 이 문제가 마지막까지 조금 그래도 까다로웠다고 얘기한다면 아주 조금 까다로웠던 건 뭐냐면 4분면의 각 3, 4분면과 4, 4분면의 각 사이인데 결국 계산해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코탄젠트 값이 나오죠. 코탄젠트 값이 2분의 1 나왔을 텐데 탄젠트가 양수니까 몇 4분면의 각입니까? 3, 4분면의 각이야. 1, 4분면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파이부터 2파이라고 준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까다롭게 만들어 주겠다. 혹은 뭐 까다롭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중복인 걸 막아주기 위해서 뭐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중복인 걸 막아주기 1, 4분면과 3, 4분면이 동시에 각으로 등장해버리면 그쵸? 답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과정에서 좀 까다로움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고 그래서 코사인 값이 3, 4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등장한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해야 되는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당황하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쉽지도 않았다. 그죠? 12번 문제로서는 그럼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문제는 시그마인데 우리 이거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n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눴어야 되냐면 짝수와 홀수로 구분해서 10개 만들어서 더하면 되는 문제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그마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암기하라고 말했던 것들 다 나오고 있죠. 짝수 수열, 홀수 수열, 2n, 2n-1 그쵸?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 55 그죠? 1부터 10까지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 그렇죠. 385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볍게 푸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부터 4점이 시작이 되죠. 14번 어떻게 풀어드려요? 괜찮습니까? 14번 어떻습니까? 자, 볼게요. 그죠?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거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5의 뭐라고 돼 있어요?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fn이라고 한대요. 맞냐? fn. 왜 2라고 했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번부터 해도 상관없었을 텐데. 그치? 자,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분명히 뭐냐면 이거 수원 맨 앞에서 나오는 지수죠. 수원 맨 앞자락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y는 x의 짝수 제곱 그래프 있죠. x의 짝수 제곱 그래프는 어쨌든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다 그랬죠. 실근은 교점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x축이라고 할 때 만약에 양수 그렇지 양수인 근은 몇 개 생긴다고요? 2개 발생하고요. 음수인 근은 몇 개 발생해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짝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은 반드시 몇 개? 2개. 실근은 나머지는 다 허근 그죠? 짝수 제곱근 중에 음수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짝수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실수 어디 있어? 짝수 제곱하면 무조건 뭐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음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자면 y는 홀수 제곱일 때 x의 홀수 제곱일 때 x의 홀수 제곱 그래프는 뭐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홀수 제곱 그래프는 양수건 음수건 0이건 간에 무조건 교점 몇 개 생겨요? 1개가 생깁니다. 1개. 양수일 때 그죠? 음수일 때 몇 개씩 생겨? 각각 1개씩.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은 반드시 뭐야? 실근이 하나 나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당연한 얘기인 게 홀수 차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어쨌든 휘어지든 휘어지지 않든 간에 한쪽은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근은 하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짝수 제곱근은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 2개 만들고 음수일 때 만들지 않는 나머지는 다 허근. 이게 수원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야.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그럼 잘 봐. 자, 2부터 볼 건데 봐요. 그래놓고서 뭐라고 나왔냐면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 그죠? 아이씨 뭐래니? 2부터 10까지 근의 개수를 다 더하세요 이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잘 봐. 그럼 2부터 n제곱근이잖아요.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10제곱까지 볼 건데 이 2부터 10까지 홀수 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어? 4개죠. 2부터. 그러니까 3, 5, 7, 9, 4개야. 얘 4개는 근이 무조건 몇 개 생기는 거야? 하나. 그죠? 실수인 것 1개. 맞아요? 맞아요? 실수인 것 1개잖아. 그쵸? 중근도 뭐야? 중근도 하나로 보겠죠. 실수인 건 하나니까. 그치?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거 뭐야? 1은 홀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근은 4개 나온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짝수를 고려해 보면 되는데 짝수 그러니까
2제곱근일 때 2-5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근이 발생하지 않아요. 빵개야. 그죠? 4에서도 4-5는 마이너스 1이죠. 4제곱근 중 마이너스 1인 거 없다고요. 음수. 그지? 지금 이해되니? 6제곱근 중에 1인 거 여기서부터 두 개가 나와. 근데 1위로는 다 양수겠죠. 그러면 8, 10은 다 뭐야? 8과 10은 다 뭐예요? 그쵸?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두 개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근이 몇 개? 6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6개. 그죠? 교점 몇 개? 2개씩 등장한다고요. 양수니까 짝수 제곱근은 음수면 근이 없고요. 짝수 제곱근은 양수면 근이 2개가 생긴다고요. 실근이 2개. 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실근이 2개. 맞아요? 실근이 2개. 나머지는 다 허근.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3 해서 얼마? 4 더하기 6 하면 얼마 나와요? 10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기억나십니까? 좋아요.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진짜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수가 좀 정체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건. 그럴 때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문제만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잡히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간간히 챙겨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막판이라고 해서 항상 어려운 문제 위주로만 막 미친 듯이 푸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얻어지지 않는 이런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꼭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따로. 알겠습니까?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 봅시다. 첫째 항이 양수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과 모든 항이 양인 수열 BN.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의 값은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가족권 보니까 로그 AN 플러스 로그 M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BN은 0이래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12분의 1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봤니? 맞아요? 자, 선생님 이거는 뭐 로그는 사실은 뭐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등장한 것 같고요. 별 의미는 없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의예요. 정의. 그죠? 정의야.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정의를 따라서 가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마지막에 또 이게 나옵니다. 시그마에서 이항분리가 나와요. 이항분리. 그래서 이항분리에서는 선생님이 이 항번호의 차이가 몇 개가 차이 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항번호가 하나 차이 나게끔 더하기 빼기 하면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았고 항번호가 2개 차이 나면 맨 앞에 2개 맨 뒤에 2개만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항분리 그죠? 이항분리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뭐 난이도가 높았을 수도 있는데 알고 있었다면 되게 쉽게 풀고 당연하게 풀었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볼게요. AN은 어떻게 만들어요? 등차 수열이니까 3N 공차가 3이었죠. 여기 그냥 K라고 쓸게요. 알겠죠? 3N 플러스 K. 자,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게 A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항번호가 하나 커졌기 때문에 공차를 한 번 더하니까 ANK 플러스 3N 플러스 K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한번 풀어볼 건데 나조건을 정리하면 로그는 뭐예요?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로그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로그 BN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지수로 올리면 마이너스 지수는 뭐야?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는 뭐가 되냐면 로그 BN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니면 뭐 얘가 분목으로 가도 되죠. 근데 여기서 느낌이 팍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차피 둘 다 상용 로그니까 밑에다 10을 각자 붙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이런 정리가 등장해. BN이 뭐야?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분의 1. 근데 AN은 3N 플러스 K고 AN 플러스 3N 플러스 K 플러스 3이었죠. 그쵸. 따라서 분의 1 써놓고 앞에다가 3N 플러스 K 그 다음에 3N 플러스 K 플러스 3 맞나? BN의 구조가 너무나도 귀여웠죠. 그죠? 맞아?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얼마 남아요? 3. 그죠? 그러니까 분자가 얼마여야 되니? 3이어야죠. 분자 3이어야 되잖아. 기억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을 때 3 나왔으니까 분자 3이었죠. 그 다음에 원상복귀 해주시려면 3분의 1 써주시면 되겠네. 맞니?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이항분리가 정리가 됐죠. 따라서 어떻게 나와요? 3n 플러스 k 분의 1 그죠? 마이너스 그죠? 3n 플러스 k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앞에 뭐만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야? 3분의 1만 한번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진짜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연습.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둘은 항번호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하나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마지막에 대입했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대입했어도. 그지?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요 3분의 1 분자가 3인 걸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끝났죠. 3번은 잘 봐. 3번.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은 앞으로 빠져도 되겠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3n 플러스 k분의 1 빼기 3n 플러스 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얘들아. 야 하나 차이라며.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죠. 맞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입한다고요? 1은 앞쪽에다가 대입하고요. 무한대는 어디다 대입해요? 뒤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다 무한대 대입하면 얼마야? 0. 맞습니까? 맞아요. 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들. 표정이 안 좋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k 플러스 3분의 1이죠. 이게 얼마래? 12분의 1이래잖아. 그럼 k는 얼마? 1. 따라서 k가 1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드디어 정리가 됐어요. an은 얼마? 3n 플러스 1이죠. 초항은 그래서 얼마예요? 3 더하기 1 하니까 얼마? 4.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스킬풀한 내용이 나왔어요. 뭐야? 로그에서도 역수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항분리가 등장했죠. 거기에다가 급수 문제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풀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그쵸?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한 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정리. 17번 봅시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시그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였죠. 정의. 그죠? 어떻게 쉽게 풀었는지 잘 봐. 자, 지금 여기서 문제는 얘야, 얘. 그죠? 얘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뭐 별 얘기는 없죠. 그래서 뭐 공비 빼기 R-1, R-1에다가 n제곱 붙인 다음에 앞에다 초항 붙이고 이런 식의 구조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무방합니다만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자, 첫 번째 얘를 보자마자 1번 보자마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정의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사실은.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AK라는 놈은 수열의 정의에 의하면 A1 곱하기 R의 K-1제곱이죠. 그죠? 공비를 K-1번 곱한 거고 A2라는 놈도 마찬가지로 A1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고 A5는요. A1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거 맞니? 그쵸? 그렇더니 A1이랑 A1이 약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R의 K-1 제곱 분의 A1의 R의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법칙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위에 거를 아래 거에서 5에서 K-1 빼면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R의 뭐예요? 6-K 제곱이라고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 이거구나 얘가 누가? AK분의 A2 곱하기 A5 요게 그쵸? AK분의 A 곱하기 A5가 A1의 R의 6-K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시그마의 정의에 의해서 가를 정리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얼마야? 45고요. 그쵸? 요거를 나조건에서 1부터 6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그쵸? A6번부터 1 대입하면 A6이고요. 2 대입하면 A4, A5, 그래서 나조건은 저 의미로 정리가 뭐야? 이렇게 봤더니 A1, A2, A3, A4, A5 더하기 A6 이게 얼마다? 189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어요.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여기서 사용된 게 뭐였어요? 등비수열의 정의였죠. 뭐야? 다음 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공비를 한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항의 이동이 공비의 곱셈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런 걸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잘 봐. A1 플러스 A2 플러스 얘가 지금 두 칸 개념이잖아. 이거 덧셈 이렇게 풀었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이걸 뭐라고 쓸 거냐면 P라고 합시다. 그럼 A3 플러스 A4는 R제곱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PR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맞니? 그 다음에 A5 더하기 A6 더한 것이 얼마? PR 4제곱이 되는데 그쵸? 사실은 4까지 더한 게 45니까 5, 6만 더한 건 얼마예요? 144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죠? P 플러스 PR 제곱이 45였어. 동의 가능? 그럼 P로 묶어버릴까? P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제곱이 얼마? 45고요. 따라서 P가 얼마야? 1 플러스 R 제곱 분의 45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죠?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R 4제곱은 144 곱하기 45분의 1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R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6R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0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래서 인수분해하면 R제곱이 얼마 나오냐면 4가 나와요. 따라서 R이 얼마? 2라고 등장합니다. 공비가 2네! 그죠? 공비가 2야. 그쵸?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끝난 게 P 더하기 R이 2니까 4P가 얼마인겨? 45니까 P가 얼마예요? 9거든요. P가 9란 말이야. 그러니까 PR 제곱이 얼마야? A3 플러스 A4가 36, 그쵸? 36인데 얘는 A3이 2배 A3으로 바꿔도 되냐? A4를? 되죠? 여기서 공비 한번 곱하면 A4니까 공비가 2래매 맞아요? 모든 항이 양수니까 2겠지 그지? 따라서 3A3이 얼마? 36 그쵸? 따라서 A3은 얼마? 12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뭐 등비수열의 공식을 활용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무방해요. 알겠습니까?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푼다면 이렇게 푸는 게 좀 괜찮은 풀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18번이에요. 문제 너무 기니까 안 읽을게요. 알겠죠? 예. 자, 일단은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12요 라고 주어져 있고요. 위에가 얼마입니까? 6이요 라고 주어져 있고 요때 위랑 양옆은 똑같은 등변사다리꼴이죠. 등변사다리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질 기억나요? 밑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각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각 더한 거 180도.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맞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점과 중점, 여기서 중점 이렇게 잡아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맞습니까? 이때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그래놓고선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죠. 그래놓고선 이 비율과 똑같은 비율에 대해서 요렇게 내접하는 사다리꼴을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똑같이 중점 연결해서 여기다 또 색칠을 하고 이 짓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죽을 때까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 뭐 이런 문제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첫 번째? 에어컨 틀어? 될까요? 틀어요. 그냥 전원만 누르시면 됩니다. 방향은 저쪽 네모. 더 가까이. 한 번 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한등비급수의 문제라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첫 번째 항. 첫 번째 거의 넓이요. 두 번째 건 뭐예요?
비율, 축소율 구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축소율. 알겠어? 게다가 축소되는 것의 개수는 하나니까 축소율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축소율이라는 건 결국 닮은비긴 하지만 닮은비랑은 조금 다르다 했죠. 축소율은. 그죠? 닮은비를 구한 다음에 지금 면적의 닮은비를 구하셔야 되니까 축소율의 제곱이 바로 뭐가 될까? 공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항과 공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등변사다리꼴에서는 가장 쉽게 보는 게 등변사다리꼴에서 가장 쉽게 보는 거, 그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이 나와줘야 문제가 풀려요. 맞니? 그럼 위에가 6이고 아래가 1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 2여야지, 그죠? 6에 2 더한 거니까 양쪽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6, 2 이렇게 나온다. 맞아요?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6이었어. 그럼 높이가 나와요. 얼마 나오니? 4루트 2. 그죠? 4루트 2가 높이군요. 그쵸? 맞아? 4루트 2가 높이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풀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절반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절반을 딱 해주면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얼마? 4분의 1이고, 자, 요거 까먹어서 틀리는 사람들 많을 거야. 요 도형은 첫 번째 거에 2개가 들어가 있죠. 맞아? 그러면 자, 요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R1이 등장합니다. 맞죠? 밑변의 길이가 얼마? 3이야. 6의 절반인 3이라고. 알겠어? 3이죠. 높이가 4루트 2였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죠? 4루트 2.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고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얼마? 4분의 1. 그런데 그게 양쪽으로 2개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알겠죠?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 6루트 2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별거 아니죠?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닮은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닮은비 구하는 건데, 자, 요거 그림을 가지고 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에서 너무 크게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10대 6, 5대 3의 비율을 갖는데, 그쵸? 그러니까 비율로 풀란 얘기거든. 선생님은 뭘 그었냐면 여기서 이 선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이 뭘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치?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죠. 이거의 축소니까.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와 요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요 길이를 뭘로 놨냐면 10K로 놨어요. 10K로 놨어.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얘가 10일 때 여기가 2였으니까 10K일 때 여기는 몇 K야? 2K야.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10일 때 4루트 2죠. 그럼 10분의 4루트 2야, 비율이. 그럼 요때 요 높이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10K에다가 10분의 4루트 2 곱하는 거니까. 그렇지. 4루트 2K야. 비례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바보같이 문제를 풀었어요. 잘 봐. 여기서 요 길이를 구하면 요 길이가 게임이 끝나거든요. 사실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조 길이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놓고 보자면 여기 봐요. 그렇지. 여기서 요렇게 내려서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응? 자, 여기가 5야. 전체가 여기가 5야. 10에서 5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어? 5K야.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니? 그렇죠. 5-5K야. 그치? 맞아? 이해됐어? 5-5K. 그치?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죠? 3이야. 3. 그쵸? 그런데 요 길이가 5-5K니까 요 길이가 얼마죠? 5-5K, 3에서 5-5K 빼는 거거든. 그렇지. 5K-2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지금 여전히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가 얼마? 5k-2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5k니까 여기가 얼마? 6k. 그지? 맞습니까? 6k. 돼요? 그쵸? 자, 이제 끝났어.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요 길이가 얼마야? 6이잖아, 6. 맞니? 그러니까 6k에다가 5k-1을 더하면 얼마야? 그렇죠. 11k-2가 얼마가 돼요? 6이 돼요. 따라서 11k가 얼마가 돼? 8이 돼요. 따라서 k는 얼마? 10분의 8. 그쵸? 그러면 비율이 등장했죠. 우리가 지금 10대 10k로 봤으니까 1대 k 아니야? 1대 k. 그러니까 이 11분의 8이 뭐야? 축소율이죠. 그럼 면적의 축소율로 바꾸면 그게 바로 공비라고 했으니까 121분의 88에 64 맞습니까? 끝났어. 왜? 초항과 공비가 다 등장했네. 맞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넓이는 맞아요. 넓이는 1에서 공비 빼시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다 뭐 써주면 돼? A 6루트 2 써주시면 되겠죠. 위아래다 얼마 곱할래? 121 곱할 거야. 그러면 121 곱하기 6루트 2분의 이거를 121에서 64 빼면 얼마니? 57. 그죠? 그러면 57은 3의 배수네 딱 봐도. 그죠? 요거 3으로 나누면 2니까 얼마? 242 루트 2 3으로 나누면 19. 19 보자마자 졸라 반갑죠. 그죠? 19 보자마자 졸라 반갑지 않냐? 이런 거 19 딱 나오면 분모가 나오자마자 막 보게 돼 있어.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풀었을 때 기분 좋은데 처음 보는 문제에서 분모 보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마음이 조급해 있어. 그래, 여기까지가 18번의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준 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사실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겠니? 그러면 알죠. 그죠? 그쵸?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겠죠? 여기가 10k면 여기가 6k인 거 알겠냐? 당연히 알죠. 그러죠? 여기가 6이니까 5k-2 더하기 6k가 6인 거 알겠냐? 그러네요. 그럼 R이 11분의 8 나오네. 개쉽네. 같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건 뭐 진짜 중학생틱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등변사다리꼴이 나왔잖아요. 뭐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필요해요. 수선의 발. 등변사다리꼴은 대칭성이 있는 도형이라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빗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이 개념이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선생님은 보조선을 2개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어서 높이를 가지고 요 길이를 풀까? 아니면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서 봤더니 그래 대각선을 연장해 봤더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요 길이 다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사실 어렵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장소에서 그치?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앉아서 생판 모르는 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이 아이디어를 떠올릴까? 그런 고민이 들겠죠. 그쵸? 그러고 마치 안 될 것 같지만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너네들이 믿어야 될 건 연습량밖에 없어. 당연히 연습한 대로 나와요. 진짜 웃긴 건 연습한 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요즘에 맨날 테니스 치는데 위급한 상황에 나도 모르게 코치님이 시켜준 자세가 나와. 그렇죠? 물론 뭐 테니스를 치는데 왜 이렇게 살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먹는 걸 또 워낙 좋아해서 아무튼 그지? 건강. 나 되게 감동받았는데. 아니 난 솔직하게 말해서 돼지여도 건강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지방을 0%로 만들고 그런 꿈도 꾼 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건강한 진짜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럼요. 그죠? 물론 근데 안 행복한. 운동감 있어. 좋아요. 닥치세요. 아무튼 자 봐요. 여기 이거를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도 모르는 거 아닐 거고, 그렇지? 축소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 열심히 연습했잖아 선생님과. 그러니까 여태까지 놀기만 한 거 아니니까 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어주는 아이디어를 꼭 하나씩 정립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복습하시고 확인하시고 또 복습하고 또 확인하고요. 비슷한 문제 찾아보고요. 그쵸? 안 그래? 여러분들 기출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풀었었잖아요.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2단원 같은 경우는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니까 거기 한번 다시 가서 찾아보고 내가 과연 축소율을 도용해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 18번에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많은 아이디어 남기고 내 걸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꼭 복습하시고.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19번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드리면 그림과 같이 원C에 내접하고 AB의 길이가 3, 그죠? 그 다음에 각 BAC가 3분의 파이 60도인 삼각형 ABC가 있다. 원C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일 때 원C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C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돼 있죠. 잘 봐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삼각형 PAC 넓이의 최대값일 거야.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P점은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죠. 맞니? 그럼 생각해 보면 매번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왔다면 한 변의 길이가 고정이 돼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언제 최대겠어요? 그렇죠. 높이가 최대일 때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럼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죠. 지금 점 P는 이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AC의 위치가 과연 지름을 기준으로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대한 그 디테일을 좀 잡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일단 확인을 할 건데 잘 봐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요 길이를 A라고 할게요. A의 길이를 먼저 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봐. 이거 왜 이렇게 풀기로 약속을 하냐면 원의 넓이가 나왔죠. 원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에 관련된 거 뭐예요? 당연히 사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넓이 3분의 49파이를 보면 얘는 반지름 제곱일 거고 파이가 붙은 거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루트 3분의 7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맞아? 그쵸? 외접원이니까 이거 그냥 라지알이라고 합시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 루트 3분의 7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변을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면 변의 길이 A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그렇죠. 2분의 루트 3으로 나눠준 것이 뭐예요? 그쵸. 2배 라지알이잖아요. 2배. 그럼 얘가 바로 뭐야? 루트 3분의 14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A의 길이가 얼마로 등장을 하냐면 분자는 대각선끼리 곱한 거니까 루트 3 루트 3 지우시고요. 2 나누면 7이네. 아, 그래서 A의 길이가 7인 걸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줘야 되는 건 이 B의 길이인데 이거는 뭘로 찾으면 돼요? 그렇지. 코사인 법칙이 되겠죠. 세변과 한 각이니까. 그렇지. 세변과 한 각이니까 코사인 60도가 얼만데? 그렇죠.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이웃하는 두 변을 곱하시면 되죠. 그렇죠. 3b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에서 뭐 빼시면 돼요? 그렇죠. 49 빼시면 돼요. 다 이 약분 돼버리죠. 그지? 그러면 1이니까 분자와 분모가 똑같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그러면 b제곱이고 3b 넘어와서 마이너스 3b 그죠? 9 마이너스 49 얼마? 마이너스 40입니까? 여기까지 0 오케이? 그러면 b 마이너스 8 b 플러스 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당연히 b는 뭐야? 8이겠죠.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8이네 8 맞아?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빗변을 C라고 할 때 C제곱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으면 뭐였죠? 직각삼각형이지만 요때 C제곱이 커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둔각삼각형이 돼요. 지금 그 B가 8이니까 그쵸? B가 8 나왔죠? 88에 64 하시면
3제곱 9 77에 49 이거 두 개 더한 거보다 2제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둔각 삼각형이라는 게 정해지죠. 둔각 삼각형은 지름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거야?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건 필요가 없어. 잘 봐. 원을 다시 그렸을 때 지름이 이렇게 있는데 AC의 길이가 지름 반대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지름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다고요. AC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요 길이가 얼마? 8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 거 그죠? 수직 2등분선 딱 만들었을 때 원의 중심 통과하면서 제일 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러면 이때 P가 여기 있어요. 아,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겠군요. 그지?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지? 그러면 요 높이만 구하시면 되죠. 근데 높이가 요거는 뭐야? 응? 그렇지, 반지름. 얼마? 루트 3분의 7. 여기까지 오케이? 맞아요? 그럼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요 길이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반지름 하나 더 그으면 돼.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아십니까? 여기 4. 여기는 뭐야? 루트 3분의 7. 그러니까 우리 요 높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제 포인트는 요 길이가 되네, 요 길이. 맞습니까? 그럼 저 길이는 어떻게 구할래? 라고 말하면 3분의 7, 3분의 49에서 뭐 빼면 돼요? 16은 3분의 48이죠. 루트 쉬우니까 얘는 아름답게 루트 3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높이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루트 3분의 8이다. 높이가. 맞습니까?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밑변의 길이 얼마?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8 됐어? 자, 그러니까 이 약분하면서 4가 될 거고요. 4, 8에 30인데 그렇죠? 3분의 32 루트 3. 글씨를 이상하게 썼어요. 미안해요. 얼마? 유리화까지 이제 해주시면 3분의 32 루트 3.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알았던 둔각 삼각형에 대한 좀 이야기 이런 것들 좀 챙겨 가시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요거 눈여겨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 둘 다 사용되고 있는 문제죠. 그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익숙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어? 현이 나왔어.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나올 법한 내용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문제라서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정리하세요. 자, 20번 문제죠. 20번 문제 뭐 귀납법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고요. 그치? 분명히 여기서 좀 당황했던 친구들 많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20번 보면 집합 x는 1, 2, 3, 4, 5 5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에서 치역은 a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f 합성 f의 치역은 b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건이 좀 많아. a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첫 번째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f의 치역은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 그러니까 4개거나 5개거나 3개거나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a의 원소 합은 무조건 3의 배수여야 된답니다. 그러면 A의 원소합이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5개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NA보다는 합성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네. 그러면 사실은 뭐 밑에 걸 보고 풀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대로 풀었는데
우리는 이제 귀납법적 이게 빈칸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가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NA가 3이고 모든 원소합이 3의 배수인 결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3과 4와 5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3일대를 먼저 볼 건데 첫 번째 보니까 NA가 3일 때 게다가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인 건 쭉 적어놨죠. 몇 개밖에 없니? 4개네. 뭐? 1, 2, 3. 그죠? 그 다음에 1, 3, 5. 그죠? 그 다음에 3, 4. 자, 2, 3, 4.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그쵸? 맞습니까? 자, 이거 혹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의 관점에서 우리 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배수에 대해서 뭐 어떤 활용적인 서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냐라고 물으면 좀 힘든 게 잘 봐. 1, 2, 3, 4, 5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사실은. 선생님이 그래서 배수의 관점을 볼 때 3의 배수의 관점으로 볼 때는 3의 배수거나 3의 배수보다 1작거나 혹은 3의 배수보다 2작거나 그쵸? 아니면 3의 배수보다 뭐야? 나머지가 1이거나 3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2거나 그러면 3개를 뽑아서 더할 거야. 그쵸? 3개를 뽑아서 더할 때 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 없이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1인 놈만 3번 고르면 돼요. 이해돼? 근데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2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3의 배수 하나와 하나 남는 거 하나와 나머지가 2인 놈 하나 골라주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는 골라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우가 여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2가지,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얘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총 4개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뭐 사실 몰라도 되는 문제긴 했지. 자, 봐요. 요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이 되고 다시 1, 2, 3, 4, 5로 대응이 될 때 그치?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나눠서 보자고. 그럼 치역이 처음에 보면 A의 치역이 1, 2, 3인 경우야. A의 치역이 1, 2, 3이라는 얘기는 요 1, 2, 3이라는 게 1부터 5까지 대응된 결과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치? 맞아? 그럼 1, 2, 3의 결과가 자, 문제 보면 지금 뭐냐면 B가 1인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대응되는 원소는 어디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1에 모두가 다 대응된다. 다시 그러면 1, 2, 3이 모조리 다 어디에 대응되고 있는 상황이야? 1에 대응되고 있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첫 번째에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응이 이미 나왔죠. 1, 2, 3이 1에 대응돼야 돼. 그럼 1, 2, 3이 1에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는 4, 5는 그렇죠. 2, 3 둘 중에 하나는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4가 3에 가든 5가 3에 가든 그렇죠. 얘는 1, 2, 3은 무조건 고정방으로 1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아, 그러니까 4와 5가 2, 3을 놓고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가였어. 맞아요? 이게 가였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여기 밑에다 쓰자. 이렇게 보니까 2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그죠? 여기서 2가지가 나왔죠. 2가지.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1, 2, 3, 4, 5 그죠? 1, 2, 3, 4, 5 1, 2, 3, 4, 5 그치?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딱 확인해 보면 A가 1, 2, 3이고 그죠? B가 뭐인 거? 1, 2인 경우를 만드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죠? 맞아? 그러니까 1부터 5까지가 지금 1, 2, 3으로 대응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1, 2, 3이 다시 어디로 대응돼야 돼?
1, 2로 대응되는 걸 말해요. 그쵸? 이 얘기는 1, 2, 3 둘 중에 하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남은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죠. 요게 요 빨간 부분에 대한 대응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어쨌든 1, 2, 3이 1, 2에 대응되고 있으니까 4, 5는 3을 하나 끼고 있으면서 1, 2, 3 뭐든지 대응해도 상관없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4와 5가 1, 2, 3 중 대응하는 경우를 따지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죠? 그럼 몇 가지? 9가지가 돼요. 이해돼? 9가지가 됩니다. 그쵸? 4가 고를 수 있는 거 1, 2, 3 5가 고를 수 있는 거 1, 2, 3 맞지?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돼? 3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치? 3이 없으면 안 되니까 4가 1, 2 중에 하나 고른 거 5가 1, 2 중에 하나 고르면 3이 비어버리니까 그쵸? 4개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30까지가 나와요. 이게 그 유명한 나가 되겠죠. 아까 2가지가 가였고 맞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봅시다. 두 번째는 NA가 4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NA가 4인 경우. 근데 문제에서는 NA가 4인 경우는 원소의 합이 3의 배수임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몇 번이어야 돼?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뭐냐면 A의 원소가 1, 2, 4, 5인 것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3의 배수를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3의 배수 만족하는 거 얘밖에 없대요. 그러므로 NB가 4보다 작은 걸 만족시켜야 된다고 돼 있죠. 잘 봐. 그러면 자, 첫 번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1, 2, 3, 4, 5. 자, 지금처럼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죠? 1, 2, 3, 4, 5. 직관적으로 보자고. 봤어.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뭘 따질 거냐면 만약에 NA가 4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NB가 만약에 3개다. 아니 혹은 4개다. 라고 합시다. 4개. 그죠? 그러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3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1, 2, 3, 4, 5 어느 누구도 1, 2, 3, 4, 5 어느 누구도 뭐야? 3에 대응하고 있지 않죠. 그럼 결과적으로 1, 2, 4, 5도 3에는 대응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B는 4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은 NB가 3이거나 2거나 1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요 4개가 요 5개가 4개로 왔어. 그럼 요 4개가 2개로 간다고 칩시다. 이해되십니까? 요 4개가 2개로 간다고 치면 요 4개가 뭐 예를 들어서 1, 2, 4, 5가 1, 2에 반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요 4개가 1, 2로 반응을 한다면 3 빼고 나머지가 다 1, 2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 3이 나머지 걸 하나 1, 2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 3이 나머지 것 중에 하나를 골라봐야 NA가 몇 개밖에 될 수 없어요? 3개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애초에 2개인 건 불가능해. 1개인 것도 안 되겠지 그럼.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3개인 것밖에 못 고르는 거죠. 이해돼요? 맞아? 3개인 것밖에 못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거 지금 어렵게 주려고 저렇게 써놓은 거야. n이 뭐와 뭐 사이다? 4보다 작다. 그치?
그러니까 MB는 무조건 3개일 수밖에 없어. 2개일 수가 없죠. 왜냐면 4개가 2개에 대응됐어. 그쵸? 그럼 3이 나머지 둘 중에 하나에 대응한다 치더라도 NA가 몇 개밖에 안 나와? 3개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 거야. 아, 어렵다. 그지? 어려워.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일단은 3은 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3이 대응되진 않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 귀찮아도 그림을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3을 맨 뒤로 뺄게요. 4, 5, 4, 5.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모두가 3에는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3은 빼줄게요. 그치? 그럼 일단 1, 2, 4, 5에 모든 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무조건 3개는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지.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요 4개 중에 3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 그쵸? 요 4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돼. 4 컨비네이션 3이 되겠어요? 그 중에서 1, 2, 4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고. 1, 2, 4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건 1, 2, 4도 되고 1, 2, 5도 되고 1, 4, 5도 되고 그죠? 2, 4, 5 다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1, 2, 4로 두 번째 경우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대응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1, 2, 4, 5도 어디에 대응되는겨? 이렇게 대응되는 걸 만들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봐. 1, 2, 4, 5 중에 4개가 3개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어느 2개의 원소는 하나에 꽂히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좋아. 그러면 이것도 밑에다 계산하자. 아까 말했죠. 아까 말했죠. 4 컨비네이션 3이었어. 처음에 3개를 고르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짝을 만들면 되겠죠. 짝을 어떻게 만들어? 4개 중에서 2개를 묶어놓고 그쵸? 4개 중에 2개를 묶어놓고 뽑아놓고선 그 다음에 대입을 어떻게 하면 돼? 3개 대응하고요 2개 대응하고요. 맞습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럼 끝났어. 왜? 그럼 마지막에 3은 누구한테밖에 대응할 수 없어? 3은 5에 대응하는 거 하나밖에 결정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 구조를 만드는 경우가 요거라는 거죠. 맞니? 그러면 4 컨비네이션 3이 얼마예요? 곱하기 얘는요? 36? 그죠? 자, 그러면 36 곱하기 4니까 얼마? 144. 맞습니까? 이게 뭐야? 다. 따라서 가, 나, 다를 다 더하랍니다. 2 더하기 30 더하기 얼마? 144. 2 더하기 4가 얼마죠? 6이죠? 답은 얼마? 4번이 되겠네.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어. 어려우니까 다시 한 번만 보자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 대응 관계를 그려놓고선 나중에 대응 관계를 결정해 놓은 걸 어차피 F에서 F로의 대응이기 때문에 그죠? 뒤에서 결정 관계를 앞으로 끄집어 오면 그치? 남은 놈들의 결정 관계를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대응을 만들어 가면 경우를 찾을 수 있겠어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20번 문제잖아요. 그죠? 알겠어?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요. 자, AK. 21번 AK 된다.
자, 21번 문항 어려웠죠. 그쵸? 이게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3 분들은 좀 어렵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삼각함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 제일 먼저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주기를 떠올리고 최대치에서 보고 그죠? 대칭성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기도 좀 명확하지 않았죠. K 때문에.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면 좀 편할까를 고민해 봤는데 잘 봐. 우리 처음부터 떠올려 봅시다. 그쵸? 고등학교 삼각함수로 넘어서 제일 먼저 선생님이 했던 얘기 사인이 뭐였죠? 단위원에서 y좌표. 그죠? 동경과의 교점에서 y좌표야.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 번만 수정해 보자고. 사인 K K2 n-1 파이를 조금만 수정해 보면 사인 수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이 파이를 K 등분한 상황에서 n-1번째 각을 말하는 거죠. 다시 잘 봐. 이거를 곱하기 교환법칙 성립해서 이 파이를 K로 나눴다고. 사인 자체는 이 각의 y좌표를 말하는 거고 K라는 건 이 파이를 K 등분했을 때 n-1번째의 각을 말한다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쵸? 그러니까 K가 3이라는 건 원을 몇 등분했다는 얘기야? 3등분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물론 뭐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잘 봐. 원을 놓고 단위원을 놓고 원을 여기서부터 3등분 하는 거죠. 3등분. 그죠? 맞아? 그러면 m에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0번째가 나오겠죠. 그쵸? m이 1일 때. 여기가 그러니까 m이 1일 때 여기가 뭐예요? m이 2일 때 여기가 뭐야? m이 3일 때. 4, 5, 6, 7, 8, 9 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K등분한다. K등분한다. 그치? 그러면 어차피 여기 지금 60도니까. 그쵸? 여기가 60도잖아요. 얘 얼마니? 2분의 루트 3일 거고. 그지?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거고. 얘는 원점이니까 0이죠? 맞아? 따라서 기억. A3. 자, 문제를 좀 잘 다시 뭐 정리를 하자면 얘가 지금 원소의 형태죠. 원소는 형태야, 형태. 원소는 사인 값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예요. 사인 값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뭐야? y좌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m이 자연수일 때 y좌표니까 어차피 돌아. 3등분한 점은 계속 돌겠죠. 그치? 그럼 어차피 하나 둘 셋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겠죠. 그죠? 따라서 A3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0 2분의 루트 3 얘가 참이야. 됐니? 맞아? 그러면 니은 잘 봐요. 여기 좀 어려웠는데 1이 AK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K의 개수는 22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이라는 건 y좌표가 1인 거 맞니? 그죠? 그러면 잘 봐. 이게 요걸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졸라 편했을 거예요. 잘 봐. 결국은 요 점이 1인데 요 점을 포함시키도록 쪼개라는 거 아닙니까? n등분을 하라는 거잖아. 아니 k등분 하라는 거잖아. 야, 요 점을 1일 때 이 점을 무조건 포함하거든?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려면 여기서 여기 3번에 가면 원을 몇 등분하게 돼 있어? 4등분 하게 돼 있는 거야. k가 4거나. 그러니까 요 점을 포함시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한 방에 가면 4등분이 되는 거지만 두 방에 가면 8등분이 돼요. 세 방에 가면 12등분인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이 포함되려면 K가 뭐여야 돼? 4의 배수면 되는 거예요. 그쵸? K가 4, 8, 10이니까 K가 뭐라고요? 4의 배수네. 이해되시죠? 그쵸?
얘가 m이 1일 때고, 그쵸? m이 2가 여기일 때, m이 3이 여기일 때, m이 4가 여기일 때 다 k가 4의 배수가 되겠죠. 그지? 맞습니까? 완전 이해되니? 두 자리 k의 개수죠. 그쵸? 22개 맞습니까? 그쵸? 왜냐면 100까지가 25개죠. 100 빼면 24개고 4, 8 빼면 22개. 그쵸? 따라서 22개가 답이에요. 아, 니은도 참이네. 그쵸? 맞습니까? 이해돼? 좋아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이 조금 어려웠죠. 디귿이. 잘 봐요. NAK. NAK는 12를 만족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안에 그려지는 다각형이라는 건 N각형이 되겠죠. K각형. K가 4면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 5면 정오각형이 그려질 거고 6이면 정육각형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자. 만약에 홀수각형일 때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 홀수각형일 때. 홀수각형일 때를 고민해 보면 잘 봐. 여기는 무조건 한 점이 등장하겠죠. 그죠? 그럼 홀수각형 오각형이 나온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히면서 여기까지 5개 나오겠죠. K가 5일 때. 그러면 Y값으로 등장하는 게 얘가 지금 위아래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대칭일 리가 없어요. 홀수일 때는. 왜 이쪽 점과 이쪽 점이 대칭일 리가 없냐면 대칭이 성립하려면 이 정도 들어가줘야 되거든. 이렇게도 대칭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홀수면 이렇게는 대칭일 리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K가 만약에 첫 번째 봅시다. K가 만약에 2n-1이다. 뭐다? 홀수다. 2n-1 좋지 않죠? 그죠? 우리 쉽게 가자. K가 만약에 홀수라면 NAK는 그냥 뭐가 나와? K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맞니? 그쵸? 맞잖아. 이해돼? 그러면 11인 K 하나 나오네. 얼마? 11 나와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짝수면 만약에 K가 짝수면 어떻게 돼? 짝수면 대칭이 되겠죠. 대칭. 맞아? 이 점과 이 점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짝수 정다각형이면. 그러면 잘 봐. 11개가 나와야 돼. 그럼 11개라는 거는 중복되는 건 빼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쪼갰을 때 이쪽에만 11개 점이 찍히면 되거든요. 그쵸? 이쪽에 11개 점이 찍힌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11개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K가 뭐면 돼? 그쵸? 22면 돼요. 맞아? 그래서 11 더하기 22 하면 참인 것 같지만 그래서 뭐가 중요했어? 두 번째 게 중요한 거야. 이 점을 포함하면 자, 우리가 지금 좌우를 대칭인 걸로 보고 있지. 그러면 뭐가 하나 더 찍힐 수도 있어? 대칭축 위에 한 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맞아. 그럼 뭐도 돼? 여기도 하나 찍혀야 되거든. 그럼 하나, 둘 찍어 놓고서는 그렇지. 하나, 둘 찍어 놓고서 이 안에 나오는 점이 9개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 점 9개, 이쪽에 점 9개죠. 그렇지. K가 뭐도 돼? 22여도 돼요. 22여도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위아래가 찍어도 되는 거니까. 이쪽 9개, 이쪽 9개. 그치? 동의 가능해요? 이미 요거 3개밖에 없어요. 11, 20, 22 3개 더하면 33을
넘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뭐야? 거짓입니다. 자, 우리 고3 여러분들 처음으로 나오는 기억 니은 디귿 4점짜리는 무조건 5번이에요.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수능에서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선생님 그 옳은 것 찾기 문제 4점짜리 옳은 것 찾기 문제는 무조건 5번이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지금 점 찍습니까? 알겠죠? 점쟁이가 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 정도는 아이디어 충분히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인 게 뭐냐면 대개는 삼각함수가 등장했을 때 삼각함수가 등장하는 유형이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렇죠? 근데 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야?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 원위의 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로 나타냈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아이디어 꼭 챙기시기 바라야겠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정리.